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양이처럼 아님 말고 라는 책을 들고 왔어요. 저자 남씨, 본명 남성현, 집사 2년차, 성시인 남과 본인의 시선을 의미하는 시를 합쳐 남씨라는 필명을 만들었지만 설명이 복잡한 나머지 그냥 성이 남씨라서 남씨예요 라고 말한다. 룸메이트 고양이 탱이 가로 열고 탱고와 동고동락하며 고양이 그림을 그리고 관련 콘텐츠를 만든다. 복잡한 주제를 단순하게,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작업의 주된 방향이다. 고양이처럼 아님 말고.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고양이에 대한 책인 줄 알았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본 작업에 들어가기 전 대충 그려본 스케치가 실제 완성된 그림보다 훨씬 생동감 넘치고 아름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는 상태로 그림에 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잘 그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깨는 뭉치고 손은 굳어버려서 펜을 던져버리기 일쑤였지요. 이것은 비단 그림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철야를 해가며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를 10초 만에 훑어본 상사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한 적도 있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지만 그의 눈에서 그만 불편함을 읽어버린 일도 있으며, 연인과 화해하려고 용기를 냈지만 어쩐 일인지 상대의 마음이 더 굳게 닫혀버리는 등 삶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종종 겪었던 것 같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멀어져 가는 것들을 보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좌절밖에 없었지요. 삶은 한 번뿐이고 늘 실전이니까. 그런 와중에 고양이 탱이가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탱이는 한 번뿐인 삶을 꽤 대충 사는 것 같았습니다.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고 뭔가를 잘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고양이를 안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앉는 순간 축 늘어지지요. 그들이 회사원이었다면 병이서 백장은 좋게 썼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기한 건 그렇게 한결같이 대충인 태도로도 자신의 일은 규칙적으로 충실히 해낸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 앞뒤로 힘껏 기지개를 켜는 것부터 시작하여 화장실 뒤처리를 말끔하게 해내고, 기분이 좋으면 골골송을, 기분이 나쁘면 하악질을 하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잠을 잡니다.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들처럼 잘하려는 욕심을 버린 채 온몸에 힘을 빼고 대충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어설프게나마 대충 사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대충인 척 하다 보면 정말 대충 살게 될 날도 오겠지요. 이런 마음으로 쓰고 그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부디 이런 마음으로 책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턱을 개어도 좋고 약간은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어 앉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충인 자세로 저희가 보내는 궁디팡팡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이처럼 아님 말고. 대충 원고 수정을 마친 날, 남씨. 이렇게 있고요. 차례는 1장, 주인공은 죽지 않는 법. 스포 금지. 대백과가 필요해. 맞춰가는 중. 때로는 편법을. 어디까지 가니? 실수는 누구나 하는 법. 각자의 온도. 안부. 눈에 밟힌다는 건. 가족, 책갈피, 폭탄. 정면 승부. 초보 운전, 칭찬. 부끄러운 부분 친구에게. 서투른 어른. 걱정에 짓눌리기에는 행복강박증. 저녁 있는 삶. 특징을 이마에. 2장. 위로가 필요하냥. 3장 고양이처럼 아님 말고. 4장 고양이는 결코 서두른 법이 없지. 5장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페이지 스포 금지. 내가 어떻게 될지 나 자신조차도 모르는데 그런 내 미래에 대해 남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어. 스포일러를 들으면 결말은 시시해지는 법이니까. 남의 인생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스포 금지. 이거를 읽고 이거를 같이 읽으면 되게 재밌고요. 괜찮더라고요. 좋은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읽어드리면 다 보는 거라서. 25페이지 각자의 온도. 누군가에게는 알맞은 온도가 나에게는 너무 뜨거울 수도 있듯 각자가 적당하다고 느끼는 온도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나에게 뜨거움을 강요하면 불편하듯
내가 권하는 온도 역시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도 있다. 기억하자. 내게 딱 좋은 온도는 나에게만 편안하다는 것을. 해시태그 해놓고 목욕 후에는 해시태그 꼭 바나나 우유를. 그림 너무 귀엽죠? 눈에 밟힌다는 건 이런 것일까? 해시태그 출근하지 마옴. 귀여워요. 정면 승부. 덜컥 슬픔이 나를 찾아왔다면 애써 피하려 하지 않아도 돼. 그냥 한 대 맞고 울면 의외로 후련할 수 있거든. 칭찬. 인상이 선하세요.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나의 좋은 점을 발견해 주는데 문득 누군가를 칭찬해 본 게 오래된 것 같아 괜스레 부끄러워진다. 오늘은 받은 칭찬을 지인들에게 나누어져 볼까. 인상이 선하세요. 여기 그림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행복 강박증. 조금이라도 불행한 요소가 내 삶에 들여오려고 하면 어서 행복해져야 해 라고 강박을 느낀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 그 과정은 그리 행복하지 않은 듯. 해시태그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게 해시태그 때로는 스트레스. 행복 강박증.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패션 테러리스트처럼 옷을 입고 가서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날이 있어. 그런데 몇 달 뒤에 그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그날의 내 옷차림을 기억하는 건 나뿐이더라고. 종종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부자연스러워지는 내 모습에 혼자 상처받곤 했는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 대해 깊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저 그런 하루뿐인데 하루 때문에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길에 나가 고양이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빈손으로 대화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닌 건 아니야. 그만두고 싶은데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 이 프로젝트만 끝내면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나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확 그만두고 나면 의외로 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고지가 눈앞에 보여도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야. 이것도 참 그러네요. 그만두고 싶은데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을 때 이 프로젝트만 끝내면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나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확 그만두고 나면 의외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 그렇죠? 저는 이것저것 생각해서 막 행동을 하는데 지나고 나면 그거는 내 관점에서 바라본 거지 나만의 생각이었던 거죠. 가시. 내가 가시를 꽁꽁 감춰둔 이유는 이걸 꺼내면 나도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서로 아프게 하지 않기로 해요. 이것이 바로 화내면 나도 아픈 이유. 키. 학생 시절 내 키가 쑥쑥 자라리라 기대했던 엄마는 약간의 샤머니즘적인 염원까지 담아 2사이즈나 큰 교복을 사주었지만 결국 내 키는 더 크지 않았다. 그 결과 나는 큰 교복을 입은 작은 애라는 수치스러운 타이틀을 3년간 견뎌내야 했다. 곧 펼쳐진 멋진 미래를 위해 당장의 괴로움만 잘 견뎌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멋지게 살고 싶다면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나도 울고 엄마도 울고 교복도 울었다. 곧 펼쳐진 멋진 미래를 위해 당장의 괴로움만 잘 견뎌내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멋지게 살고 싶다면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죠. 곧 펼쳐진 멋진 미래, 멋진 은퇴를 위해서 사람들은 아, 지금 좀만 참아야지 괴로워하면서 힘들게 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멋지게 살고 싶다면 지금 멋지게 살아야지. 지금 은퇴한 것처럼 은퇴하면 했던 계획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거, 그게 멋진 삶인 것 같아요. 자서전을 쓴다면, 죽기 전에 누구나 자서전을 남기게 된다면 그 책에는 행복했던 기억은 물론 시련도 담겨 있을 것이다. 행복한 이야기로만 꽉 채워지는 책은 재미도 공감도 얻지 못할 테니까. 그래, 그래, 나도 그랬어 라며 사람들이 위로받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련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시련을 마주할 때면 좌절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내 책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을 쓰는 중이라고. 매일이 가장 재미있는 부분인 건 함정. 바닥을 쳐야 높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남들과 조금 다른 힘들었던 시절하고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책도 쓰는 것 같고, 아픔과 행복이 있어야 서로 할 말도 많은 것 같고, 책을 쓰기 위해서도 시련 같은 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것처럼 자서전을 쓴다면 나도 그랬어 라는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글들이, 시련인 부분들도 나와야 하고, 행복이 있었으면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 책도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초심자의 행운.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깃드는 행운을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한다. 초심자에게 행운이 따르는 이유는 어떤 신비한 힘덕이 아닌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 아닐까? 처음에는 어떤 게임 같은 것도 하다 보면 처음에 되게 잘 될 때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잘하는데 내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신경 써서 하게 되면 계속 고수톱을 쳐도 잃고, 저는 이렇게 점수 내는 것도 잘 모르고 그림 같은 것도 잘 모르는데 항상 져요. 처음만 요래서 시작하면 계속 진다는 거. 지금 소풍날보다 소풍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좋았다. 여행보다 여행을 계획하는 시간이 더 두근거렸다. 복권 당첨 번호를 맞춰볼 때보다 발표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짜릿했다. 결과에 대한 걱정이 아닌 설렘으로 가득 찬 시간들. 어쩌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뤘을 때보다 그곳으로 가고 있는 지금이 더 재미있는 시간인지도 모르겠다. 로또 같은 거 사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 일주일을 기다리는 그 기쁨? 설레임 때문에 산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 듣고 한 번 사면 까먹어요. 발표한 날도 까먹고, 나중에 이런 게 있었지 하고 보고 안 맞고, 그런 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주일의 행복인 사람들한테는 일주일을 행복하려고 그러면 이게 얼마죠? 1,000원인가? 복권이? 그렇게 해서 쓰면 되지만 그런 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책 고양이처럼 아님 말고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다혈질 고양이 탱고와 집사남씨 궁디팡팡 에세이. 가벼우면서도 공감이 되면서도 재밌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걸 읽어서 자기계발책만 계속 읽다가 지금 이걸 읽었는데 재밌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 고양이처럼 아님 말고 책을 갖고 왔고 다음엔 다른 책으로 다시 오겠습니다.